난 거짓말쟁이들이 젤루다가 싫어. 아주 쳐 죽이고 싶어. 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핸드폰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찍혀 있었죠.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없으니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딱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걸 봤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먼저 때려서 그런 거다. 먼저 때린 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하도 괴롭혀갖고 가녀린 윤석열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어쩔 수 없이 권성동에게 뒷담화를 해야 했던 거다. 윤석열이 피해자다. 아니 진심이야?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뒷담화 까다 걸린 건데 윤석열이 피해자야? 하물며 먼저 때렸어 이준석이가? 뭐 어쨌든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겠죠? 누가 이렇게 싹 정리를 해갖고 나열을 해서 돌리고 있더만 이게 증거고 이준석의 역사라고. 윤석열 대선판 버틸 재산 없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 입당 늦으면 수입산 쇠고기.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윤석열 어떤 말하든 본인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할 것. 윤석열 파렴치범도 아닌데 입당 맞겠나? 윤석열 정치 모른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윤석열 아마추어 티난다. 윤석열 트렌드가 늦다. 윤석열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마라. 김종인은 윤석열에 관심 없어 보였다. 윤석열은 김종인에 매달려야. 윤석열 선거 치르기에는 미숙하다. 비빔밥 완성됐다. 윤석열은 당근이다. 나는 당근 안 먹는다. 윤석열 용기 잃었다. 윤석열의 미숙함은 과거 안철수를 떠오르게 한다.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윤석열 캠프 모두 징계하겠다. 윤석열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 윤석열 곁에 멧돼지가 있다. 윤석열 곁에 파리떼가 있다. 윤석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윤석열은 캠프 구성을 김종인과 조율해야 한다.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원희룡 녹취록 공개. 윤석열 경선버스 운전대를 뽑아갔다. 윤석열은 메시지를 관리하라. 윤석열 행보는 미숙하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없다. 윤핵관이 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선대위 런. 윤석열 문을 빈다. 선대위 2차런.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각 커뮤니티 기사 댓글 유튜버들 아주 도배를 하더만. 하나하나 보자고. 그러면 저 내용이 내부 총질인지 윤석열을 때린 건지 윤석열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윤석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자, 저 발언이 나온 게 3월 6일이야 윤 총장은 저 당시 국민의힘 입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기대를 하고 인기도 있어서 대통령 후보라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령 정치를 한다고 해도 노무현을 한다는 윤석열이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올지 김한길, 신지혜, 이수정, 김민전을 데리고 신당을 창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 당내 인사인 이준석이가 당외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설에 대해서 저 정도 말도 못해요?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예, 이준석이 그 말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당원일 때였어요. 뭐 잘못됐어요? 당대표 되기 몇 달 전에 저 소리를 했는데 그걸 아직도 담아두고 꽁해 있는 거야?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가지고 공사 구분 못하고 유승민한테 이득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유승민 가산점 50점 뭐 이런 거 했어? 일반 당원일 때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 뿐이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공정한 경선 룰로 후보 간의 경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 없이 경선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민주당처럼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시위 생기고 그러지 않았잖아. 이준석이 당 잘 이끈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을 공격한 거야? 윤석열 어떤 말하든 본인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할 것. 어째 막 매몰차게 구는 것 같아요? 야박하게? 네가 말한 거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이러고. 자, 이때 상황을 정확히 봅시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준석이 윤석열 편을 들어줘요. 만일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검사의 최고 중 최고라는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해 정치인의 자질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윤석열이 국민의힘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본인이 밝힌 입장이 아니라 전언에 가깝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을 편드는 것뿐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닌 일이라고 주변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잖아. 이게 뭐가 내부 총질이지? 윤석열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마라. 윤석열 대선판 버틸 재산 없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보고 그지라고 놀렸다 이거야?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대선은 100에서 200억의 선거 비용이 듭니다. 그때까지 예비 후보 기간을 개인 자금 또는 후원금으로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 전 총장이 야권과 함께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선거 후 몇 달 후에 있을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야권과 함께 할 버스가 딱 2번 정류장에 섭니다. 정계 개편 그리고 단일화 때. 그런데 지금까지 단일화 때까지 끌고 간 정치인들 면면을 보면 정몽준 전 회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도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100억, 200억 들어가는 대선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지율만 나오면 500억은 펀드로 모을 수 있다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 고민부터 하셔야 합니다. 조직과 자금력에 정책까지 갖춰진 국민의힘 도움 없이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윤석열 돈 없다고 놀리는 거냐고. 이게 저 말들은요 윤석열 후보에게 입당을 재촉하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진심으로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 혼자 그 엄청난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과 정책, 선거 경험과 시스템이 갖춰진 국민의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고 입당은 이때쯤에 하면 괜찮겠다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저 내용을 2번, 3번 곱씹어봐도 이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이라는 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모금도 됐고 비용 처리도 했고 선거운동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맨파워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책 짜고 홍보를 하고 대통령이 되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윤석열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됐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여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선거 비용 쓰는 거 언제 막았습니까? 윤석열 본인한테 이득될 이야기를 이준석이 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가 윤석열을 공격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돈 없다고 이준석이가 놀렸다고? 오히려 자랑하던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의 청렴함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인카드 의혹을 꼬집었다. 윤 후보는 결혼할 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돈 2억밖에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검찰에서 일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살았고 이랬습니다. 윤 후보 본인은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다른 정치인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놀린 거야? 윤석열 입당 늦으면 수입산 소고기 비빔밥 완성됐다. 윤석열은 당근이다. 나는 당근 안 먹는다.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찬란하신 윤석열 후보님을 고작 소 당근에 비유해서 기분이 나쁘시다 이거요? 아양과 교태가 하늘을 찌르시는구만. 윤석열은 소 당근에 비유하면 안 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요. 각하 종신 대통령, 군 원수, 모든 지상동물과 바닷속 모든 물고기들의 군주, 좁게는 한국에서 넓게는 아시아 전역에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이준석이를 무찌른 정복자 이렇게 불러줘요. 아양을 떨 거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당근 소고기가 기분 나빠? 아니 당근 소고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계속 입당 미루면서 엄플하던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윤석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입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나갈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7월 한 달간을 입당을 한 해 만에 간을 봅니다. 윤석열 본인도 당 외에서 나돌다가 지지율 슬금슬금 깎아먹고 있었잖아요. 주 120시간을 일하느니 뭐니 하면서. 아니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계속 당내 인사들 빼가고 그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지지율 까먹고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이겠냐고요. 여기서 소의 비유를 하든 돼지의 비유를 하든 당근이든 콩나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게다가 윤석열이 오든 안 오든 8월부터는 당내 경선 스케줄이 진행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대선 후보군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도 않은 후보를 갖다가 신경 써줄 이유가 없어요. 왜 신경 씁니까? 우리 당도 아닌데. 자, 말 나온 김에 이준석이가 했다는 소고기 발언 다 들어봅시다. 뭔 소린가? 이준석은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 합류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버스 정류장이 2개 있는데 버스는 당내 대선 과정에서 한 번 서고 단일화판이 벌어질 때 또 한 번 섭니다. 앞에 타면 유구, 뒤에 타면 수입산 소고기가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키워서 잡으면 국내산 한우, 외국에서 수입해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 밖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면 외국산 소고기. 당원들과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내산 유구 정도는 돼야 합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경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의 가치를 녹여내고 이런 후보가 나중에 국내산으로 인정받고 우리 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같은 값이면 국내산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안 대표든 윤 전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셔야죠. 에? 여기서 기분 나빠할 말이 어딨어요 지금. 당에 일찍부터 들어와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당 외부에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라 이 당과 뜻을 함께하는 인재라고 당원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당원 무시하냐? 이거 윤석열과 당에 둘 다 이득이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늦게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준비 과정이 없어지는 건데 손해면 손해지 뭐가 득이 되는데? 국민의힘에 빨리 합류를 해서 하루라도 더 긴 경선 과정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국민에게 보여주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소고기 당근 그 비유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다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이 고작 이거야?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내부 총질인 거? 웃기고들 앉았네. 아니 하다못해 내부 총질도 아니야 이건. 안철수고 윤석열이고 당 밖에 있었는데 뭔 내부 총질이야 이게? 그래 뭐 또 당근 얘기도 해볼까? 당회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돼서 이미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지금 당근 정도 빠진 상황인데 당근하고 시금치가 밖에 있다고 해서 그 재료들만으로 비빔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빅텐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얘기가 뭐요?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홍준표, 하태경 등 당에는 충분히 대선 후보군들이 있고 윤석열이 들어오면 더 좋다 서둘러달라 이 얘기잖아. 근데 이걸 또 김재원 의원께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당근쯤밖에 안 되는 가짜는 인간이라고 비하했다 이러고 앉았네. 아 유치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뭐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이걸 또 이준석이가 설명을 해줍니다. 또 그게 아니다. 당근, 고기, 계란 다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당근 없으면 비빔밥 안 먹는다. 이걸 또 설명을 했다. 아우 진짜 비빔밥에 당근과 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가 없으면 식감이 사라집니다.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윤 전 총장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놈들은 이러고 퍼뜨리고 있네. 윤석열은 당근이다. 나는 당근 안 먹는다.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이게 원문입니다. 윤석열은 당근이다. 나는 당근 없으면 비빔밥 안 먹는다. 그리고 또 입당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무시했다.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아 당연하지. 다른 후보들은 날짜 맞춰가지고 입당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혼자만 특별대우 해줄까? 시간 됐으면 열차 출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이 사법고시 당일날 배탈이 났어. 그럼 시험 일자도 미뤄줘야 되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입당도 안 한 당외 인사 때문에 당내 인사들이 기다리고 앉았을까?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내부 총질이야? 스타트 라인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야 공정한 경선이 되는데 딴 사람들 마라톤 뛰는데 혼자 중간 지점까지 차 타고 들어오면 돼? 안 돼? 단독으로 어드밴티지를 안 줘서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을 했다 이거야? 그럼 다른 후보들은 막 쏴도 되고? 아니 어거지를 써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게 지금 윤석열 오지 말라고 막는 거야? 그냥 딱 이거야. 엄마 간다. 엄마 가. 너 그냥 거기 살아. 엄마 갈 테니까. 이게 뭐야? 빨리 오라는 거지. 엄마 가기 전에 빨리 쫓아오라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바보야 뭐야. 니들은 엄마도 없냐? 윤석열 파렴치범도 아닌데 입당 맞겠나? 이게 뭐? 이 말이 뭐? 이준석이가 뭐 윤석열을 파렴치범 취급했어? 어디가 공격이라는 거야 이건 또? 이 말에서 어디가 아프셨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아팠다니까?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봐야지. 자,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경원, 주호영 등 경선 후보들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시킬 것이다 이러고 몰아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이준석이 대답을 합니다. 아, 윤석열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입당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당연히 입당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떤 분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치르고 싶으면 치를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람직한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 입당을 뭔 수로 막을
먹을 것이면 뭔 수로 배제를 시킬 거냐고. 기가 막히는구만. 윤석열은 파렴치범이 아니다. 이게 공격이야? 그러면 윤석열은 공산당이 아니다. 이것도 공격이네. 윤석열은 바지를 거꾸로 입지 않았다. 이 정도는 해야 공격이야.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윤석열 캠프 모두 징계하겠다. 이게 왜 서운한데? 징계 먹을 짓거리를 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야. 잘못해놓고 규정대로 벌 준다니까 그것도 야속하다 이거야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것들은 야속할 수도 있지. 뭐 야속할 수 있으니까 그럼 원문과 이때 상황도 전부 다 봐야죠. 그죠? 자 보세요. 윤석열이 입당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무소속이죠? 국민의힘이 아니죠? 근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잘못한 거 맞죠? 혼나야 되는 거죠? 그죠? 똑바로들 봐요.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윤석열 캠프 모두 징계하겠다. 이게 윤석열을 혼내겠다는 얘기도 아닐 뿐더러 기자가 제목을 더럽게 뽑은 거잖아. 그냥 원 내용은 뭐야? 현재 무소속인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8월 전에는 징계하지 않겠다. 8월에 윤석열이 입당한다면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 삐질 일이 뭐가 있어? 그럼 원칙대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당직자 칼같이 잘라버리고 입당도 안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사람 빼간 거 전부 다 윤석열 탓으로 돌리고 확 망신을 줬어야 된다는 겁니까? 망신 주고 공격을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지. 명분이 여기 있는데 벌 안 주고 망신 안 준 게 공격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네 진짜. 그래서 이거 갖고 삐졌대? 아따 정냄이 떨어진다 진짜. 윤석열 용기 잃었다. 윤석열의 미숙함은 과거 안철수를 떠오르게 한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은 용기를 잃었어. 윤석열은 과거에 안철수처럼 미숙해. 이러고 놀려댔다. 당대표가 자당의 대선 후보를. 아주 다들 미쳤구만. 자 원문을 봅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는 것에 대해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보수 전체 지지층이 양해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행보를 보니 용기를 잃으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하셔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합니다.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윤 전 총장이 겪고 있는 혼란은 정치를 처음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당내 인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는 이유는 중도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방향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어디가 놀리고 있는 거냐고. 이게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우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를 하는 거고. 아 진짜 이것들 답 없네 이거. 윤석열 경선버스 운전대 뽑아갔다. 맞아요. 윤석열 캠프가 경선버스 운전대 뽑아갔지. 이거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토론회 하기 싫어 뿌앵. 이준석 나쁜 새끼. 근데 토론회 이준석이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경준이가 준비한 거야? 아 몰라. 이준석이 다 뿌앵. 비전 발표회를 할래.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이 짓거리 하고 있었거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경선준비위원회가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예비 후보들 간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이걸 윤석열 캠프 측에서 다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가 유승민 개라는 둥 어쨌다는 둥 그래서 다 안 한다는 둥. 근데 정작 서병수는 유승민 개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건. 그러더니 이제 한술 더 떠서 엉뚱하게 토론회의 배후로 이준석을 지목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죽어도 하기 싫은 토론회를 이준석이가 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뭘 요구하느냐. 토론회는 집어치우고 발표회를 하자. 비전 발표회.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를 쥐고 흔들어댑니다. 아주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 측을 향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선 경선 버스에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를 낙서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박진 의원 등 주목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경선준비위원회에 요청해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바뀌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나는 토론회에 관심도 없었다. 이게 왜 내부 총질이야? 공정해야 될 경선 과정에 저 난장을 친 윤 캠프가 당에다 총질을 한 거지 뭔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야 이게. 그리고 또 봅시다. 윤석열 트렌드가 늦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 정치 모른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야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윤석열을 개무시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그냥 개수만 늘려놓은 거야.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이렇게 무시하는 횟수가 많았다.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단어 몇 개만 따로 떼서 피해 사례를 늘려놓은 거예요. 저거 한 줄로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몰라서 트렌드가 늦으니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저 4개가 합쳐졌는데 어색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원래 저게 한 문장이니까. 뭐? 총질? 이보세요들. 이준석이는 오히려 윤석열이 정치 초보라는 이 부분을 장점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이 어떻게 보완할지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후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원, 국민의 많은 성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선 후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다른 정치인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신선한 정치인이 탄생을 했다고 포장을 했단 말이야. 윤석열을 공격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든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장점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아직 정치 초보다. 이게 강점으로 부각이 되면 오히려 이점이 생기죠. 윤석열의 잦은 실수에 대해서 그래도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초보가 저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러고 거기다 당원 동지들에게 도와달라잖아. 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도와달라잖아. 윤석열은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서 누구한테 자리 챙겨줘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 뽑아달라. 이러고 다녔어요. 정치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집니다.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정치 똑바르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유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를 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윤석열 후보 본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에게 빚을 진 것이 없다. 오직 본인을 정치로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공격? 윤석열을 깔아뭉갰다고? 이준석이가? 윤석열 아마추어 티 난다. 이것도 윤석열 흉보는 거야? 자,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단 말이야.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런 기획 자체가 아마추어 티가 난다.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이 당이다. 당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조직이다. 입당하셔라. 이게 뭐가 놀리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사장만 돌아다니면서 언론과 마주치는 건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입당해라.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준석이가 실제 한 말은 그런 기획이 아마추어 티가 나니 입당하면 당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마치 이준석이 윤석열을 놀리고 공격하는 것처럼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 지금.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이 얼빠진 것들은. 근데 황당했던 거 윤석열 전 총장도 삐지셨더만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셨어. 똑같아 제목만 보고. 뭐?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저게 공격이요? 각하 이제라도 내용을 보세요. 제목만 보고 삐질 게 아니라 윤석열은 메시지를 관리하라.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은 게 주목을 받았어요. 뭐 무속을 믿니 미신을 믿니 이런 얘기가 나돌았죠. 이거 해명한답시고 윤석열 캠프 김용남 대변인이 방송에 나갔는데 여기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냐? 김용남이 대답을 해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뭐야? 이러고들 있으니 이준석이가 윤 후보가 우리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잘 나오다 보니까 대중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데 그럴수록 윤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총질이야? 다 듣기 싫어 그냥? 그럼 잘하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메시지 어떻게 내셨어요? 주 120시간 근무. 코로나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민지야 부탁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위장당원의 증거는 국힘 갤러리에 있다.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들 많다. 전두환 발언 논란 일자 개사과.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 조금 더 발전하면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핸드폰 앱으로 구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신세계가 펼쳐진다.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많습니다. 이 지경인데 관리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위장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아니, 국힘 갤러리에도 예.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관리했어? 한 게 그거야? 이러고 있으면서 당대표가 메시지 관리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시다고. 응. 그럼 그동안 저 메시지 내고 있는 동안에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하고 앉았었습니까?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잘했대요? 저거 지적 안 하고 그저 옆에 붙어갖고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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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어요? 끊임없이 저런 걸 쏟아내고 있는데 옆에서는 더 하고 있더만. 뭐 맨날 익명으로 뭐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청년이네 가짜 청년이네 사람들 조롱이나 하고 있고. 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다 관리한다고까지 그랬잖아요. 메시지 연설문 전부 다 오죽 속이 뒤집어졌으면 연기라도 잘하라고 합니까? 어째 요즘은 메시지 관리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 도스태핑 뭐하러 해요? 그냥 텔레그램을 하지. 그리고 또 김종인은 윤석열에 관심 없어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관심이 없는 게 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한 게 됩니까? 윤석열 아무 연락 없어. 관심 없다. 관계 없다. 본인이 그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윤석열한테 관심 없다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너무너무 실망시켰고 그 결과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셨고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갈라설 수도 있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관계가 없다. 내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쇄신 발표를 합니까? 관련 의견이 오갔습니까? 하면 하는 거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이걸 뭘 이준석 탓을 해요. 윤석열은 캠프 구성을 김종인과 조율해야 한다.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김종인에게 매달리라 그랬다. 그게 기분 나쁘다. 재밌는 인간들이네 이거. 자, 이준석이가 한 인터뷰 원래 내용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께 킹메이커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언저리에 있는 좌장 역할을 하는 분 중에 정무와 정책이 둘 다 되는 분은 얼마 안 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의 개표 방송에서 후보 옆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윤 전 총장이 야심이 있다면 매달려야 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좀 더 특별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질문을 던질 것인데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윤석열을 비굴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가 공격인데요? 이게 어디가 그렇게 쓴소리로 느껴지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달려야죠. 도와달라고. 어째? 나 대통령 할 건데 영감쟁이가 도와주고 싶지? 좀 와봐. 이럴까 그럼?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겸손하게 매달려야지. 그리고 매달린다고 이게 흉이 됩니까 이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젊은 놈이 어르신한테 겸손하게 굴고 지혜를 빌리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비굴하고 배알이 꼬인다는 겁니까 도대체? 킹메이커로서 경험이 있는 선배이자 어른한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조언이 그렇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일입니까 이게? 미치겠네 진짜. 윤석열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 윤석열 곁에 파리떼가 있다. 윤석열 곁에 멧돼지가 있다. 윤핵관이 있다. 이런 말들을 왜 한 것 같아요?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마 거기에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그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매는 곳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준석 아닌가 이렇게 봐. 하이에나 파리 때요? 윤석열 캠프에 들러붙어 지지율 하락과 반표 요인을 만들어내는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리 사냥꾼이란 말이야. 일하는 거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어내요? 그냥 캠프에 참여했다는 거 하나로 한 자리 꽤 차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윤석열 후보가 냈던 메시지들. 저게 일을 하는 거예요? 후보한테 패미까지 처발랐던 인간들이야. 저 인간들이. 자리 욕심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거리에만 진심이고 고집을 피워서 조직에 피해를 입힌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윤핵관. 저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 윤석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라도 해야 윤석열은 멀쩡하다.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저거 정리하면 된다. 윤석열을 믿어줘라. 이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었던 거예요. 사고는 펑펑 터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준석은 윤석열이 직접 욕먹을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터진 상황은 수습해야 되고 캠프의 메시지는 전달해야 되고 여기에 하이에나 파리떼가 같이 죽자고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소리라고. 뭘 공격을 해요? 맨 익명으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있죠? 윤 캠프 소속 익명의 관계자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 같지 않은 메시지 던지고 다니면 그 손에 누가 보는데요? 윤석열이 보는 거야. 충성한답시고 정작 윤석열 뒤에 숨어서는 후보한테 똥이나 쳐바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까 그럼? 이거 뭐 무능력에 감도 없고 센스도 없으면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적자들은 닥치고 있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당대표를 흔들고 끊임없이 불만만을 토로하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댑니다. 이준석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온갖 당내 갈등을 야기해요. 이자들의 공통점이 뭐야? 항상 언론에 말도 안 되는 거 뿌려지는데 맨날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래. 익명의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래 맨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저 머저리 같은 행동이 윤석열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파리 때 하이에나가 많으면 당선돼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몰라요? 그때 윤석열 후보도 골 때렸지. 저런 애들이 자꾸 설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간질을 해대면 조직을 단단히 단돌이 하든가 익명의 핵심 관계자라는 애들을 색출을 해내던가 본인이 들은 뒷담화들을 이준석이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하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냅둬.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거지 뭐야 이게. 난리가 났는데 가만 냅두는 게. 아님 뭐 직접 시켰을 수도 있고. 그죠? 당대표 멱살 잡고 흔들어라. 니네 말 들어보니까 진짜 이준석이 나쁜 놈 맞네. 이것도 다 나 공격한 거 맞지? 흔들어 익명으로. 윤석열 곁에 멧돼지가 있다. 이제는 아예 말을 만들어내는구만. 원문은 이거예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준석이가 말한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뭐냐면 얘들이에요. 티몬과 푼바.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애들. 황야에서 죽어가던 아기 사자 심바를 구해주고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이 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줘요. 굉장히 유쾌한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심바가 결심을 굳히고 왕이 되려고 나설 때 그때도 따라가서 위기에서 심바를 구하기도 하고 활약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윤석열 후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비유예요. 덕담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또 어떻게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욕했다는 걸로 만들고 싶어서 파리떼가 있다, 하이에나가 있다, 멧돼지가 있다, 윤핵관이 있다, 내부 총질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죠?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원희룡 녹취록 공개. 이건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여성이세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갈라치기 다른 분들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SNS에서 아주 대표님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식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 여성 혐오 갈라치기 전술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치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 같아요. 그 진중권 교수가 원래 그 부분에 들어가면은 좀 이성을 잃으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한데 그 정확히 진중권 교수도 제가 갈라치기를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성 혐오니 무슨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준석이 한 말 중에 여성 혐오가 뭐냐를 물어보면 하나의 문장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 나왔던 민주당의 그런 몰아붙이기 이런 거를 진중권 교수가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준석이 여성 혐오한 거? 발언? 저는 한 템포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한 템포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니 혐오 이런 것들이 반작용이고 당대표 될 때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로 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정확히 이준석이 무슨 갈라치기 발언을 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20대 남성에게 집중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 그러면 우리가 낸 것 중에 몇 개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정책이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정책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정도 하나 정도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여가부 폐지, 예. 여가부 폐지는 우리 후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부처로서의 기능과 수명이 다한 조직을 이제 없애는 것이지 그것이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기억나시겠지만 통일부도 없애자 그랬어요. 저는 이건 부처 재조정에 관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방송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이대남 우대 정책 하나만 얘기해달라는데 모르면은 없는 거예요. 가령 생각을 해봐. 가령 생각을 해봐. 가령 정서적으로 뭐 이런 거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직전에 20대 여성들이 온라인에서만 시끄럽고 실제 이제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자극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 라디오에서 질문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이 20대 여성이 그런 투표 성향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투표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커뮤니티 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지표로 그런 게 드러나진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목을 이제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려서 그런데 뭐 하여튼간 구체적으로 가서 집에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은 이딴 소리 한 적 없습니다. 20대 여성이 결집력이 없다가 아니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여자라서 죽었다,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로 뭉칠 수는 있겠으나 저런 주장은 구체화가 어렵고 추상적이라 정치권이 공약을 만들기가 어렵다. 기본소득당이나 여성의당 같은 곳에서는 민간 기업의 남녀 동수 이사제를 한다든지 임원 숫자를 맞추라든지 보건소에 먹는 낙태약을 비치하는 공약을 내고 제도화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긴 말을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이 한 줄로 바꿔놨어. 뭔 거짓말들을 이렇게 처하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거의 원 발언은 우리 여론조사나 데이터에서는 20대 여성의 어떤 투표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라고, 이 거짓말쟁이들아. 내 역할은 여기까지. 선대위론. 오케이, 저 말이 나올 때까지의 배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보자고요. 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정말이지 철저하게 이준석 대표를 개무시합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나 행보에 대해 당대표를 반복적으로 패싱을 합니다. 아니, 후보가 어디를 가는지, 후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후보가 당대표와 함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껴. 뭔 후보의 일정과 행보를 세상에 당대표가 다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보고 알아야 되니 이게 말이냐고. 이준석 패싱 논란은 윤석열 후보의 세종 일정 동행 문제를 두고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협의도 없이 마치 자신이 윤 후보와 함께 세종에 가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무시를 하면서 잘하면 괜찮은데 굳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일부러 그랬나? 지려고? 이런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준석은 김종인 위원장을 추대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분은 킹메이커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모셔야 한다. 필요 없대요. 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선대위원장으로 이수정 교수를 영입을 했어요. 관장하는 거지. 이수정 교수가 2030 여성을 대변해온 인사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2030 여성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본인의 직을 걸고 시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앞만 말려도 거꾸로만 가고 있는 윤석열이 좋게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본인을 인질로 잡고 농성을 하는 수밖에.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들의 뜻대로 가면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같이 죽자고 아부나 떨고 있을까 그럼? 자정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직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네? 이준석이 하나네? 아주 아부와 아양과 교태로 검찰총장을 절여놨어 그냥. 정신들 차리고 사세요. 윤석열 문을 빈다. 선대위 이찰원. 선대위 이찰원? 이것도 배경을 다 알아야겠죠. 이준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수정 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무능무도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신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서 데려다가 목도리 둘러주고 있어. 머플러를 둘러줘서 고마워. 이때 끝내줬다니까 진짜. 돌아버릴 뻔했어요. 자, 윤석열 후보가 왼팔에 신지혜, 오른팔에 이수정을 장착하고 국민의힘 개같이 망하자고 입체기동 준비하고 있는데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의 메시지라고 전달을 해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달라. 같은 당 의원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 서운하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래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에게 반박을 하죠. 아니,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었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면 그걸 말려야 할 사람이 되려 의원들에게 일을 한 해 만에 질책을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조수진 의원이 삐졌어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면 자기한테 쫄아야 되는데 안 쪼니까 윤핵관 무서운 줄 몰라주니까 서운한 거지. 힘 있는 거 몰라주는 것들이 더 나쁜 놈들이요. 자, 이 회의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조수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내가 왜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야 하냐. 그래서 이준석이 나는 상임선대위원장이다.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겠나. 조수진이 대답을 해요. 후보의 말만 듣겠다. 뭐 잘못 잡수신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수진이 속해 있는 공보단은 선대위원회 소속기관이지 후보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공보단장도 당연히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격노했고 조수진이 사과를 합니다. 지혜가 나이가 몇 살 더 위다.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정말 송구하게 됐다. 이건 절대로 사과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 안에는 사과의 메시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저게 싸우자는 거지 무슨 사과야. 근데 저러고 사과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준석을 비방하는 문자들을 기자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유튜브 링크가 하나 같이 들어갑니다. 이준석 탄핵에 동참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조수진과 이준석 대표의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민주주의다. 하여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이준석이 때리고 흔들어대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세요. 윤석열을 지적하는 이준석이는 내부 총질이고 이준석에게 하극상을 벌인 조수진이는 민주주의네요. 그죠?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 선대위가 온라인 전국 청년 간담회를 개최해요. 여기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윤석열 언제 오나. 근데 한참 지나도 안 와. 오지는 않고 스피커폰으로 잠깐 인사하고 끊습니다. 이 상황에 권성동 의원이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 이 판국에 윤석열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 박수 이러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시죠. 후보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후보님은 대체 언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후보님께서 스피커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후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가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뵀습니다. 윤석열 이 캠페인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뜁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사태나. 아이 씨발 야, 선들이 야, 간다며.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이 미친 새끼들아. 자, 분노한 사람들이 황당해하기도 하고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소리도 나왔어요. 욕과 비속어도 있었고. 근데 윤캠프 측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저때 욕을 하거나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은 이준석계이거나 민주당 사람들이래요. 이준석계? 민주당? 이건 또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딱 이런 거야. 이미 캠프 안에서 이들은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 말을 쓴 거예요. 저 말을. 윤석열 무운을 빈다. 얼마나 징글징글 했겠냐고. 또 이런 소리들 하겠지. 어린 놈의 자식이 참을성이 없냐. 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아무리 뭐 같아도 이준석이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이 똑바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구나. 좋게 말해서 들어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판단이 섰고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건 명분이 너무 뚜렷해. 왜?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건 거거든. 윤석열
윤석열의 모가지가 아니라 본인의 모가지를 건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때 갈등을 봉합하면서 이준석이가 내건 조건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단 말이야. 울산 회동에서 이미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과 이준석 양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준석 탓으로 돌리냐고 이걸. 아니 제정신들이야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조수진 의원이 삐진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쉴드였죠. 김건희 리스크로 불릴 만한 분 아니다. 김건희 봤는데 호감인물. 어느 시점에선 대외 활동할 것. 김건희 리스크 없을 것. 선입견 상회하는 언행 봤다. 김건희 허위 경력 지적에 결혼 전일 윤석열에게 묻지 마라. 여당 뉴욕대 허위 이력 공세에 당시 사진 속에 김건희 있다 반박. 김건희 사과에 이준석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역할 해야. 김건희 1년 가까이 공격받아 감내 힘든 모욕적 내용도. 김건희 통화록 공개 후 전혀 문제될 일 없다. 김건희 발언 아무리 그래도 무서운 건 이재명. 김건희 안희정 발언은 사적 영역 2차 가해 보기 어려워. 영적인 사람 김건희 발언 논란에 이준석 오늘의 운세 보면 이상한 사람인가 두둔. 김건희 녹취 공개 이준석 여당 비열하다. 김건희 지인 무속인 공격 안 통하니 비선? 민진요냐? 다음 안철수의 김건희 평가. 안철수 김건희 사과에 평가는 국민목 잘못 안 없어져. 안철수 김건희 미투 언급 사과 필요 피해자 2차 가해. 안철수 역대 직계 가족 비리로 레임덕 김건희 검증 필요. 아시겠죠? 누가 아군인지. 윤석열 대통령님 조수진 의원님 삐지지 마세요. 이준석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없다. 여러분 이 단일화를 설명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후보 간의 단일화라는 게 지지율이 큰 폭으로 등락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이득인지 손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얘기가 등장한 계기가 뭔지부터 봅시다. 21년 11월 8일 윤석열 43%, 이재명 31.2%, 안철수는 4.7%의 지지율이 나와요. 윤석열이 10% 차이로 이기고 있었고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없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달이 지난 22년 1월 5일 이재명 39.9%, 윤석열 30.2%. 지금까지 제가 쭉 언급했던 저 난리들을 지기면서 이러고 까먹은 거예요. 윤석열은 까먹고 안철수가 10%대로 올라가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단 안철수는 자기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윤석열이 겁이 나서 도망쳤다. 윤석열이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아니 경선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싶으면 진즉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오지 말라 그랬어? 도망을 가긴 누가 도망을 가. 국민의힘의 후보는 윤석열이고 안철수는 엄연히 타당 후보인데 뭔 외부 인사하고 무슨 경선을 해요. 속이 뻔히 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자 경선했다 칩시다. 당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여보자. 안철수가 이기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편입되는 거네? 이거 뭐 계산이 이상하지 않아요? 판돈이 안 맞는 건 둘째치고 정권 교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제3지대를 표방하시는 데잖아요. 극중주의라면서요. 그게 뭐예요? 상식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 극중주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지율이 7.3%셨잖아요. 윤석열 46.6%인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편입해서 극중주의 하겠다고 나서면 보수 지지자들 몽창 빠져나갈 것 같은데 정권 교체를 뭘로 합니까? 나부터 욕 한 바가지 퍼붓고 탈당할 건데? 경선의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왜 해요 그걸? 이러니 이준석이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했지. 이게 어떻게 내부 총질입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편입되게 생겼는데 게다가 과거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단일화를 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선거 당일날 출국하는 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실을 보여왔잖아요. 믿음이 갑니까 이분이? 단일화만 4번째인데?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안철수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철수에게 간 지지율은 윤석열이 싫어서 간 사람들로 뭉친 건데 이게 단일화만 한다고 윤석열에게 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차례대로 볼까요? 2022년 2월 13일 안철수 단일화 제안 당시 안철수 지지율 7.3%. 이게 돈으로 연관이 돼요. 15%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받으면 선거비용 50% 보전, 그 밑으로는 선거비용 400억이 통으로 날아갑니다. 7.3%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경선을 요구한 거예요. 경선을 해서 나로 단일화를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래서 반대한 거라니까요. 왜 우리 당 후보가 타당 후보한테 굽실거려야 됩니까? 심지어 당원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컸는데 2월 20일 안철수는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합니다. 완주하겠다. 절대 단일화는 없다. 뭐 이래요. 근데 2월 26일 또 단일화하겠다고 회동을 하는데 또 깨져요.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협상 결렬은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다. 자 근데 어떻게 단일화가 됐냐?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까지 아주 끝까지
끝까지 간을 보고 나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럼 보자고. 3월 2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46.5%, 이재명 42.5%, 안철수가 6.4%, 3월 9일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윤석열 48.59%, 이재명 47.79%. 에? 죄다 이재명이한테 갔네 이거? 윤석열에게는 2.09%, 이재명에게는 5.29%. 뭐야 이게? 여러 요인을 고려해보면 저 수치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단일화한다고 그 표가 윤석열에게 고스란히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재명과 접전이었지 않냐? 안철수의 표가 없었으면 졌을 거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단일화 때문에 탈당한다고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표는 4표가 됐다. 저때 탈당하신 분들은 국민의힘하고 합쳐지는 게 싫어서 나갔다는데 저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마비까지 됐다는데. 그리고 이때 안철수가 합류한 시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이었어요. 이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갖고 왔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요. 확인할 수 없는 공을 세우셨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 어쨌든 환영합니다. 예, 뭐 좋은 일 하셨겠지 뭐. 자, 여러분,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했다고 나열되는 것들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자극적으로 뽑은 기사 제목들만 모아서 쭉 나열해 놓은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제목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왜곡을 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이준석이 윤석열을 공격한 듯이 내부 총질을 한 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윤석열의 피해 사례랍시고 쭉 늘어놓은 이거 이래야 저 내부 총질이라는 윤석열의 문자 메시지가 정당성을 얻게 될 테니까요. 윤석열은 피해자다 이 짓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맞서갖고 사람들에게 독한 언어를 쏟아내면서 당내 갈등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국면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본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한 언어를 언제 쏟아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읊은 내용 중에 독한 언어가 어디 있던가요? 당신네들이 퍼다 나르고 있는 저 기사 제목들을 이준석이가 뽑았습니까? 실제 발언하고 일치하는 게 있기나 해요. 이준석이가 독한 언어를 썼다 이러고 우길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독한 언어의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못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내 분란? 익명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 거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이준석이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렇게 살면서 한자리 하면 자기 인생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이미 저는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맥주 해동을 했었고요. 이 이준석 대표가 가출을 했을 때에도 숙제를 내주겠다, 숙제를 해와라 이럴 때 그 숙제라고 하는 게 여의도 그 지하철에 앞에 가서 인사해라. 그걸 또 아무 말 없이 가서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다 했어요. 근데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느냐. 이 양반 답답한 사람이네. 그거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그거 시킨 거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고 숙제하고 지하철 앞에 가서 인사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지하철 인사는 기본이에요. 그래, 그 하기 싫은 거 이준석이 시켜갖고 어거지로 해서 선거 졌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짜증나 죽을 뻔했다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당신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속내예요 이게. 후보가 당시 여의도역에서 혼자 그 추운 날에 1시간 동안 인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출근 인사했죠. 네. 그런 것들조차도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사하고 숙제하고 맥주회동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됐지 이준석이가 대통령 됐습니까? 뭐라고? 할 만큼 했는데 뭘 더 얼만큼 보여줘야 되냐고요? 뭐 인심 씁니까 지금? 그게 누굴 위한 건데요? 이준석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주 기본부터 잘못됐어 이 사람은. 당신 여저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 김민전 교수님이 그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벌어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김민전 교수님 보고 도망간 표가 많아요. 그 떨궈낸 표가 얼만큼인지는 아세요? 김민전 교수님의 그 존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서기도 했단 말이야. 플러스 알파로 잃어버린 민심하고. 역시네. 꾸준하시네 지금도. 진짜로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 가만히 있거나 어디 숨어 계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목록표 돌아다니는 거, 끝없이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거, 이런 상황 보면서 진짜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이뻐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도 저걸 퍼나르고 있는 거야. 돌아버릴 뻔했네 진짜. 야 얘들아, 하지 마라.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야, 사실을 파악할 능력도 없고 진실을 얘기할 용기도 없으면 최소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선동꾼이 되고 싶은 거니? 이게 뭐야 이게. 많이 혼나야 돼 아주. 어디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배워서 하고 다닐까 그래?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니네는 사람들이 니네가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막 몰아가면 니네는 좋아 그게? 니네 억울할 거잖아. 똑같은 거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자. 지금 비상 상황이라면서요? 왜요? 이것 때문에 비상인가? 이준석 영상만 사라져. 아, 나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 시청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왜곡 선동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예전에 제 영상들 싹 보셨다고 하셨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누가 아군인가요? 다음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딴 거 들이밀면서 이준석 나쁜 놈이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러고 이간질 하려고 그러면요,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기자들한테 퍼뜨리세요. 실명으로. 어제 누구누구 의원이 또는 누구누구 변호사가 또는 누구누구 교수가 이준석이는 이따위 인간이다, 이런 놈이라고 나한테 말했다, 이러면서 실명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간신배들은 나락을 가겠지만 지지율은 안 빠질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다 시간 좀 남으시면 이딴 거 퍼뜨리는 애들 좀 잡아오시고요. 대통령이 이딴 거 퍼뜨리는 애들을 직접 잡아와야 내가 이준석이를 담그라고 시킨 적이 없다 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 네, 존경하는 우리 부산 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희 윤석열 후보가 오후 5시에 서면의 주지스 태아 백화점 앞에서 대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 대전,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유세에서 부산을 위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준비된 공약들 주민들을 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신공항 문제, 그리고 북한 재개발 문제, 거기에 더해서 엑스포 개최 문제까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부산 주민들께 직접 공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북구에 와서 주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5시에 부산 서면에 옵니다. 와서 부산을 위해 준비한 후보의 공약을 주민들께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꼭 모두 투표하셔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만 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권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건사 앞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정치 한번 딱 바꿔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전, 대구를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5시에 주지스 태워 앞에서 저희가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부산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했고 오늘 또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한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엑스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5시에 옵니다. 서면에 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부산 서면에 저희 윤석열 후보가 오후 5시에 유세를 하러 옵니다. 부산을 위해 준비한 많은 공약들, 엑스포 문제부터 공약 문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꼭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3월 9일에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아니 우리 윤석열 후보가 5시에 오늘 부산에 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의 수건 사업들 싹 해결하고 저희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이겠습니다. 이번에 3월 9일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난 5년 힘드셨다면은 이번에 투표로 꼭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서면의 주지스테와 앞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 사실 3월 9일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5년간의 미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안에서 힘드셨다면은 이번에 꼭 투표해서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유세라는 큰 척하고 했는데 오늘 구석구석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작은 거 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석열 후보 오늘 5시에 부산 옵니다. 지금 대전 갔다 대구 갔다 부산 올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한번 우리 부산 한번 들러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에 부산에서 저희가 부산 경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진짜 5년간의 고통을 해결할 그런 우리 윤석열 후보 오늘 5시에 부산 옵니다. 서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5시에 공약 발표하고 유세하니까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예, 저희 잘할 테니까 투표 잘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 여기 부산 북구에